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저지했지만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라면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 받고 있죠.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과 친분이 없다면서 연관성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더더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론부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진상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형식에는 조금 의견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요? 그러니까 진상을 밝히되 당대표가 본인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공격 사주의 공격 대상이 본인이잖아요. 본인 거를 가지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형태.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좋아할 그런 이슈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인 거는 맞다. 또 김대남 씨가 본인과 친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 아니냐. 진상은 모르겠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들은 계속 이게 구조적이다. 그리고 한 건이 아니지 않겠냐. 그 배후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여야 갈등으로 비치는데 한동훈 대표 측 주장을 보면 이게 좀 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랄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랄지 공격을 보면 개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뭐 좀스럽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좀생이 같다는 표현도 하고 나경원 의원도 이게 누가 좋을 행동이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이 여야 갈등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좀 더 은밀하고 비공개적으로 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근거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김대남 이 전 선임행정관 지금 SGI 보증보험에 억대 지금 연봉을 받고 그 자리를 안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선 거취 정리부터 해야 된다. 스스로 정리하라 그러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스스로 겁니다. 정리하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었죠. 근데 본인은 안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자리라면서요. 이상한 꿀단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은밀하게 비공개로 진상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공격인데 이렇게 이제 발끈하냐 이런 이제 비판인 것 같은데 여당 네, 홍준표 내에서. 대구시장이 뭐 좀생이 같다. 좀생이 여당 같고.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느냐. 나경원 의원은 해당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비판할 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뭐 그건 방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논거가 밝혀지면 그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진상조사 저는 지지할 수 있다고 봐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이 너무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 여당 내에서의 진영 논리인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의 진영 논리. 네. 이게 지금 여당 내의 이 여권의 이 균열은 뭐 이제 뭐 균열이란 말도 잘 맞지 않을 정도로 전 거의 충돌 양상이라고 봐요, 사실.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적들 안 하고 나왔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전 그래서 이제 김대남 이제 이 전 선임 행정관 이런 행태가 좀 이해는 정말 안 가요. 이게 개인의 문제인 건지 이게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을 이제 배경에 두고 한 것인지 또 김대남 이 전 행정관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그 어느 한 구절을 보면 말이죠. 자기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때 자신이 같이 만났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대통령실에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지금 요즘은 김대남 이 행정관이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찍어서 갔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뭐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는 없다고 합니다만. 서울 보증보험의 지인이 추천을 해서 자신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있죠. 그게 그 지금 여권이나 야당이나 뭐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그런 자리가 전리품처럼 돼 있어요. 그거 정말로 고쳐야 되는 건데 낙하산 없애겠다고 한 게 누굽니까? 다 그 과거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공약했지만 뭐 공공연한 얘기 아니에요. 저기 과거나 지금이나 거기 대통령실에 있거나 과거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뭐 그런 자리 가는 거 그 줄 기다리고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인이 추천해서 갔다 공모 해가지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박성희 평론가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만둬야죠. 이런 네. 자리에 이렇게 무리를 빚고 있는데 어제 여당의 여권의 영향력으로 여기를 갔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네.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또 대통령실이 막 압박을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또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본인이 거칠 정치권이 결정, 개입하면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칠 결정해야 되는데 여권이 어떻게든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그야말로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면은 본인이 그만두죠. 뭐 그만두라고 압력 넣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다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작동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서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두면 뭐 이 논란이 일단락 될까요? 아예 일단락 되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거칠 결정해서 그만두게 해야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있는데 심지어 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적절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 문제는 좀 더 진상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모든 게 소문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팩트가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 사이에 돈 거래가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6,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받은 그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 차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친분을 부풀렸을 수 있어요. 돈을 주고받는데 뭐 왜 그렇게 그 6,3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인 간에 그렇게 빌려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저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본인의 그 어떤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좀 과대 포장했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목이 말라 있을 때입니다. 어딘가에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준석 네. 당시 전 대표와도 손을 대고 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좀 용산의 누구를 알고 뭐 이렇게 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네. 이것도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명확하게 어떤 게 진상이냐, 사실이냐, 적어도 진실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모든 게 용산으로 그래 용산이 다 알아서 했을 거야. 자, 이렇게 의혹부터 부풀리는 거는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지금 의혹만 나온 상태고요. 뭐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 확실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불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윤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른바 치맥 회동을 했는데요. 이걸 기획한 게 누구냐를 두고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 그 치맥 회동,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의 치맥 회동이 자신이 기획한 거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 비서실에서 기획을 했고 그 건대 입구라는 그 장소도 내가 제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뒤늦게 이런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교수님? 그야말로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에서는 알 길이 없죠. 어떤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각자 주장이 다르니까 네. 우리 정치도 저렇게 상호 진위 공방, 진실 공방이 있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이게 전체에 대해서 이거 정확한 진상 같은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 국민들의 인식 속에 국민 일반, 뭐 진보 보수 다 떠나서 말이죠. 어딜 지지하냐는 문제를 떠나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이런 데 상당히 불필요하게 연루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입을 했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증거는 없고요. 없으니까 아까 개연성 말씀하셨잖아요. 개연성이 있다고 많이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민심이 이반되는 형태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쌓여가지고 하나하나의 낱개의 사실들 가지고만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어떤 뭐 이슈가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 전반적인 이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다. 사실 그 부분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인사가 있을까요? 여권 인사에도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말을 안 공천계획 할 뿐이지. 부분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이게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선에 개입했다라고 단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자꾸 물론 이런 이제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제 말려 들어간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자꾸 이런 데 개입이 되게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지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국감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하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여야 간에 말이죠. 국감에서. 근데 다들 이제 그 걱정하는 게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무슨 녹취라든지 뭐 메신저 대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워낙 얘기들이 많이 떠도고 있으니까 뭐 야당 의원실에 뭐 이런 제보가 들어온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보도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들은. 근데 이런 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여와 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여당의 뭐 지지율 하락, 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국정의 리더십이 점점 이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오랜 시간 이거 끌고 이런 얘기들. 그럼 이게 지금 야당은 지금 자꾸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 현장 가서 뭐 탄핵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탄핵을 연상할 수 있게 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야당 대표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국감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의 리더십의 공백이라니 이런 게 걱정이 참 돼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야 간에 이런 자잘한 이슈가 가지고 서로 뭐 논쟁하는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게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그걸 과연 대통령실이 꼼꼼히 돌아보고 있는 것인지 이를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내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와 만찬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친한계 회동 어떤 메시지를 시사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긴 이름의 끝에 심판본부라는 것까지 꾸렸어요. 네. 심판본부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쌍특검과 25만 원법에 대한 표결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쌍특검은 공교롭게도 104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관련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5만 원법은 111표가 나왔어요. 최소한 4표가 이탈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공교롭다고 보기에는 뭔가 백사식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쌍특검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이 얘기는 뭐냐? 뭔가 사전 조율, 보이지 않는 손, 뭐 애덤 스미스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게 이게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이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강한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 같은 소장파들이 상당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거부하지만 다음은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 이럴 거냐, 공을 얘기했죠.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권 핵심부로 넘긴 겁니다. 뭔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 104석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20여 명이 만납니다. 20여 명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 표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한 5, 6표가 더 추가 이탈을 한다면 물론 그게 전부 친한계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시중의 여론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공개가 안 되지만 자, 이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법기관이니까 각자 개인의 의지로 했을 것이다. 이것은 애써서 선을 긋고 있지만 개인의 의지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친한계 내부에서 이번 쌍특검의 표 조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아침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네.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오피셜한 입장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법률가답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당이 말하는 저런 식의 특검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랬는데 더 이상의 정치적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그 법적인 문제만 간략하게 짚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는 좀 상당히 공을 넘겼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아세안 순방차 떠나서 5박 6일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나라를 비웁니다. 네. 이 사이에 이제 특검 공방이 아마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겠죠. 네. 자, 이걸 앞두고 국감 얘기만 오늘 밤 만찬에서 할 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약간 비유적 표현을 쓰자면 지금 퍼펙트 스톰에 한가운데 들어있는데 태풍의 눈에 있는 거예요. 네. 태풍의 눈에 있으면 바람이 안 느껴지잖아요. 조금 비껴나면 퍼펙트 스톰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력편주 같은 운명의 여권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없을 수 없어요. 오늘 밤 만찬이.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만찬은 여권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만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겠냐. 물론 보도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만찬이 뭐 엄청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심평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 대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무슨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심평 변호사 그분의 개인 의견인데 저는 그 말도 참 전혀 지금 여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권에 대한 민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공통 분모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총선이 왜 이렇게 졌습니까? 한동훈 대표 때문에 졌을까요? 그럼 지난해 그 보고 그 강서구청장 선거 요즘 한창 뭐 그 광역단체장 아니 그 기초단체장 선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달에 강서구청장 선거 왜 이렇게 졌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그때는 비대위원장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말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저분 항상 이제 이럴 때 가끔 나타나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앞서서는 김 여사가 사과하면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게 본질이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 이 국민들이 민심이라는 게 전반적인 이 민심의 흐름, 우리 저기 여론의 악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권 핵심도 심평 변호사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문제는 점점 더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고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여당의 여권의 수장이잖아요. 뭐 대통령이기 이전에 말이죠. 하나의 정파로서 여기 와도 두 분이 균열을 보고 있고 균열 뭐 전 충돌 뭐 거의 충돌 상태라고 보는데 갈등을 넘어서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래 한동훈 대표를 기용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분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저는 그 의문입니다. 예. 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4일에 이제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해서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4표가 나왔고 이 얘기 저희가 잠시 했기 때문에 야권은 곧바로 재발의할 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다시 거부권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인지 이걸 좀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의할 것이다. 더 독한 특검법을 발의할 내용은 것이다. 더 강화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계란이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지만 더럽힐 수는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계란은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 안에 쇠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를 들이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해병대원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팩트가 좀 위력적일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뭐 제보가 많다, 지금 뭐 잔뜩 뭐 이렇게 쌓아놓은 듯이 그러니까 얘기를 이번 하지만 국감이 어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심판본부까지 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104표에 대해서 그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봤어요. 면도칼이 네. 목을 살짝 벤 겁니다. 살짝 뱄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6표면 정말 여권이 지금 편안한 주말을 못 보냈을 정도인데 사실 4표나 6표나 그런데 만약에 106표가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3표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 3표가 갖는 의미가 크거든요. 네. 3표로 떨어진 분도 있고 뭐 재검표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저 104표의 의미를 결코 작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아마 굉장히 그 여권 내에서도 기권 한 표, 무효 한 표도요 반대로 봐야 돼요. 기권했다는 것과 무효를 우리가 찬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다 반대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회의감이 자꾸 확산되는데 납득할 만한 조치. 아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뭐 김대남 전 행정관 뭐 그 감사 문제랄지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먼저 선 조치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풍선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매우 팽팽하게 베풀었습니다. 건대면 터질 정도로 지금 부풀어 있어요. 김을 빼야죠. 밸브를 좀 몇 개를 열어서 김을 빼야 됩니다. 힘을 어떻게 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이미 요구한 바가 있잖아요. 납득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김대남 씨가 먼저 자숙하고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라고 하고 물러나는 조치부터 나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누구도 입을 열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자 해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네. 늦었다. 이미 뭐 어떤 언론인은 칼럼에서 사과도 때가 늦었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동아일보 칼럼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네. 특정 언론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 시점이 지났다고 할 때 네. 그때가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인색하면 안 되고 지금 국정 전반에 동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데 모든 여권 지지층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펀치를 내는데 이 펀치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 타격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국정 동력의 상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첫 주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세안에 가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필리핀에 가서 원전 수주도 한다 그러고 뭐 다 좋은데 과연 그러한 조치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원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면밀히 따져본 뒤에 참모들도 현명한 조언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 해지가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감이 지나면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강화하고 이제 금정은 여권이 이제 있는 곳이고 여당이 유리한 데고 영광곡성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 네. 영광곡성은 이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영광곡성에서 조국 혁신당이 되면 이제 여기 단일화 얘기도 나오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울 수 있죠. 거기야 뭐 당연히 민주당의 그 텃밭인데 그러나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또 이 호남에서 한석이라도 이게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지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금정이나 이 강화에서 만약에 여당이 질 때 네.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는 타결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개인도 개인입니다만 그만큼 여권이 이제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요. 그게 상당하기 때문에 뭐 저하다 글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변수가 있겠죠. 야당이 얼마나 단일화 해낼 수 있느냐. 이제 저기 금정에서 말이죠. 야당이 단일화가 안 되면 저는 여당이 이길 것 같아요. 금정에선 아무리 단일화를 야당의 단일화가 안 되면 네. 당연히 여당이 이길 그건 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되면 단일화가 어떻게 보세요? 성사되면 그것도 완전히 이건 뭐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정은 유리하겠죠. 여권이 유리하고 한 번 정도밖에는 진 적이 없어요 여당에서. 그래서 강화도 그런데 이제 강화는 그 이제 국민의힘을 탔다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한 거 이게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거가 단순히 이제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의 의미를 넘었잖아요 지금. 작년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슷한 이제 정치적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여야가 사활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는데 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어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0.18, 0.14가 면허 취소 수준인데 네. 그냥 단순 음주만으로 취소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H호텔, 뭐 비극의 네. 현장 가까운 데인데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했는데 그냥 제 차선을 잘 가던 택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겁니다. 근데 그 택시가 이 경추염좌라 그러죠. 목이 좀 심하게 삘 정도로 네.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술을 그 정도 마시면 원래 이 방향 감각이랄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 얘기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탈 행위고 네. 경남 양산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문다혜 씨가 왜 서울, 그것도 이태원 한복판에서 새벽에 혼자 차를 몰다가 저런 사고를 냈지? 뭐 본인이 그냥 납죽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되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냈습니다. 평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올곧은 법률가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그랬어요. 네. 본인의 큰 딸이 뭐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던 거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아직 문다혜 씨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문다혜 씨 쪽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문계 인사도 동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의미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 물론 수원에 이제 과거 남북 정상 공동선언 이제 17주년 2007년도 그 선언을 기념하러 수원에 들렀다가 수원에 왔다가 경기도청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김동연 지사는 지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25만 원 지급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고요. 네. 거의 기본소득과 같은 건데 이 기본소득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상징 자산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했던 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권 주자로서 만약에 위상이 흔들리면 그 자리를 이제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분이죠. 경기도지사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문 전 대통령이 게다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쪽 지금 현재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도정자문위원장이 전해철 전 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분은 양문석 의원하고 경선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 때 친문이 많이 이렇게 밀려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친문 인사나 친노 인사 많이 등용을 했다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을 만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사후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아마 그분을 의식했을 거예요. 문 대통령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11월 15일과 25일에 이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0일 간격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하필 이 시점에 양산에서 몸을 일으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행보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불쾌한 반응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왜 지금 국감 앞두고 모든 그 야권의 전열을 한 대로 모아야 될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는커녕 네. 가장 강력한 야권의 잠룡을 찾아서 저렇게 방문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네. 이것은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하나의 야권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야권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준 모습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